그날 낡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숨이 멎었습니다. 갑자기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균형을 잃은 저를 뒤에서 잡아준 남자의 품에 안기는 순간 허벅지에 믿을 수 없는 크기의 무언가가 닿았어요. 혹시 주머니에 물병이라도 넣고 있나 싶었는데 그게 뭔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한 크기였죠.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 도박빚만 남겨준 남편한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23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5년을 혼자 감춰왔던 이 남자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58세 저한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둘만의 메아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올해 58 김순희입니다. 수원 영통구 골목 안쪽에서 순인의 떡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송편, 인절미, 백설기, 시루떡까지 손수 빚어서 파는 전통 떡집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쌀 불리고 팥 삶고 콩고물 만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세요. 명절 때나 제사철에는 주문이 밀려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결혼한 지 30년 된 남편 창호 씨는 올해 61입니다. 원래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10년 전쯤 사업이 기울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 뭘 했냐고요? 도박이요. 처음엔 친구들이랑 가끔 화투 치는 정도였어요. 스트레스 푼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마장을 들락거리더니 나중엔 인터넷 도박까지 손을 댔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 도박판으로 줄줄 새어나갔어요. 통장에서 몰래 빼가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더라고요. 알게 된 건 이미 빚이 8천만 원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한 방만 터지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반성은커녕 더 심해졌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밥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맛없다는 소리만 했죠. 집안일은 손끝 하나 안 돼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떡 만들어 팔아서 빚갚아 나가는 동안 소파에 드러누워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요? 5년 전에 끝났어요. 남편이 그쪽으론 힘을 못 쓰거든요. 그것도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제 탓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왜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인가? 눈물이 흘렀어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싶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손잡고 웃던 그 사람 맞나? 지금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빚덩어리일 뿐이에요. 여자로서의 제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8년을 살았으니 이제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라고요. 사랑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저한텐 해당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죠. 그런데 운명은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남자가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그의 봄이었어요. 제 떡집이 있는 건물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거기는 부동산이었는데 사장님이 연세가 많아서 정리하셨거든요. 뭐가 들어오나 했더니 헬스장이래요.
한 달쯤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니 드디어 개업을 했고 그날 2층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개업떡 맞추러 온 거죠. 문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180은 넘어 보였고 어깨가 문짝만 했어요.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팔뚝이 울퉁불퉁했는데 운동 좀 한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몸이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은 또 순해 보였어요. 눈이 부드럽고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패였죠. 안녕하세요. 위층의 헬스장 연강민수입니다. 개업떡 맞추러 왔어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올해 35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기업 영업부에서 10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창업했다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운동이 취미였는데 아예 이쪽으로 해보고 싶었다면서 씩씩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백설기하고 시루떡 20인분을 주문받았고 차츠러 왔을 때 백설기 하나를 서비스로 얹어줬습니다. 개업 축하한다고요. 민수 씨가 떡 진짜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민수 씨는 출근할 때 제 가게 앞을 지나가거든요. 아침마다 손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 짧은 인사가 하루의 시작을 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끔 운동 끝나고 내려와서 떡을 사가기도 했고요. 인절미 달라면서 단백질 보충이라고 장난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떡집에 쓸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무거운 봉지를 들고 건물로 돌아왔어요.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민수 씨가 같이 탔죠. 사장님, 짐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수 씨가 제 손에서 봉지를 받아갔어요. 그 순간 손끝이 스쳤는데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멈춰버렸어요. 불이 깜빡거렸죠. 전 놀라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재빨리 저를 잡아줬어요. 한 손으로 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벽을 짚었죠. 괜찮으세요? 잡고 계세요. 그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벅지에 뭔가 단단하고 거대한 게 닿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지? 주머니에 물통이라도 넣었나? 아니야. 그게 뭔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58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한 크기였습니다.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공간이 좁아서. 민수 씨가 황급히 물러나면서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본인도 당황한 거죠. 전 괜찮다고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1층에 도착했죠. 문이 열리자마자 민수 씨가 서둘러 짐을 내려놓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게 진정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샤워하면서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거대한 크기와 단단한 감촉이요. 내가 미쳤나? 58 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 스스로를 타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나도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잘못인가? 눈물이 흘렀어요. 서러움인지 억울함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를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인사만 짧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자꾸 2층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민수 씨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송편 사러 온 거였죠. 떡을 담아주면서 전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점심은 안 드시냐고, 떡만 먹으면 배고플 텐데 어쩌냐고요. 민수 씨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원래 적게 자주 먹는다면서 웃었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바쁘시다고 점심 거르시면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제 밥 걱정 한 번 안 해줬거든요. 그 뒤로 민수 씨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헬스장 근처 식당에서 산 김밥이나 샌드위치를요.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사장님 떡 맨날 얻어먹는다면서 그냥 드시라고 했죠. 서비스로 준 거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더 받았는데 민수 씨는 항상 그렇게 챙겨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에 민수 씨가 내려왔어요. 2층에 좋은 차가 있는데 회원분이 선물해 준 건데 혼자 마시기 아깝다면서 같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전 잠깐 망설이다가 따라 올라갔어요. 헬스장 한쪽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보이차를 우려줬어요.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두근거렸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냐고요. 전 30년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오래 사셨다면서 부럽다고 했어요. 부럽다고요? 속으로 실수가 났습니다. 부러울 거 없어요. 요즘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 같아요. 그 말이 어쩌다 툭 튀어나왔어요. 민수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힘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전 뭐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억지로 웃었어요. 그랬더니 민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매력 있으신데. 아깝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58 먹은 할머니가 무슨 매력이냐고 했더니 민수 씨가 진짜라고 했어요. 웃으실 때 예쁘시다면서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제를 돌리려고 민수 씨한테 여자친구 없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 왜 혼자냐고요. 민수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 35살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기를 의심했습니다. 여자 경험이 한 번도 없다니요. 이렇게 멀쩡한 남자가요? 민수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몸이 좀 특이하다고요. 그게 너무 커서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남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적당히 크면 모르겠는데 너무 크니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사귀어도 막상 그 단계가 되면 다들 무서워했대요. 어떤 사람은 괴물이라고 하고 도망갔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연애 자체를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민수 씨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5년 수총각이에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못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런 이유로 상처받고 혼자 살아왔다니요. 전 민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게 무슨 죄라고. 민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사장님, 이런 얘기 처음 해봤는데 사장님한테는 왜 이렇게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진짜로 외로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58년 동안 쌓아 올렸던 것들이요.
아내라는 이름, 엄마라는 역할, 58이라는 나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외롭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낯선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친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30년을 살았으니 거짓말하는 건 바로 알죠. 그리고 며칠 뒤 알게 됐습니다. 그 전화의 상대가 누구였는지,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걸요. 며칠 뒤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핸드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떴는데 영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못 오냐고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으니 그 정도는 알죠.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년이 넘게 만난 사이더라고요. 영숙이라는 여자는 경마장에서 만났대요. 남편이 도박으로 날린 돈 중 일부가 이 여자한테 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줬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떡 만들어 번 돈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뭘 믿고 산 거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신감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작에 끝난 거였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왔는데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 따지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것 같았거든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민수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눈빛, 제 손을 잡던 손의 온기.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저 사람은 1년 넘게 바람을 피웠는데 나는 손 한 번 잡은 게 전부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갔더니 민수 씨가 벌써 와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전 그날 저녁에 할 얘기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문을 닫고 2층 헬스장 휴게실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가 따뜻한 차를 내려줬어요. 전 어젯밤 알게 된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1년 넘게 속아온 것, 도박으로 날린 돈이 그 여자한테 갔다는 것까지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민수 씨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까 한결 후련했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순희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려고요. 근데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 씨가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전 그 눈을 보다가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민수 씨, 나 오늘 울고 싶지 않아요. 위로받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8년 인생에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처음엔 나비가 앉는 것처럼 가볍게 닿았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의 키스는 기억도 안 나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의 입술은 달랐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웠습니다. 키스가 점점 깊어졌어요. 민수 씨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민수 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넓은 품이 너무나 포근했어요. 휴게실 한쪽에 있는 작은 소파로 갔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민수 씨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떨렸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했습니다. 58세의 몸이었지만 불타올랐어요. 주름진 피부였지만 민수 씨의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민수 씨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귓불에 숨결이 닿았어요. 전율이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그 거대한 존재감이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생생하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커도 너무 컸습니다.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겠냐고 무서우면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전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면 괜찮다고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시작됐어요. 처음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리듬이 점점 빨라졌어요. 소파가 삐걱거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58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끝나고 나서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어요. 그리고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순희 씨,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동안 혼자였던 이 남자에게 전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준 여자였던 거예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우린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없었냐고요?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ATM 취급하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한테 뭘 미안해해야 하나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응급처치예요.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에 가면 민수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고 옷도 예쁜 걸 골라 입었죠. 단골 손님 할머니 한 분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얼굴에서 꽃이 핀다고 하셨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민수 씨와의 밤은 계속됐어요. 가게 문 닫고 2층으로 올라가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매번 놀라웠어요. 민수 씨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제가 괜찮은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3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줬거든요. 퇴근 후에는 몰래 카톡을 했습니다. 남편이 TV 보고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통화도 했어요. 전화 끊고 나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한눈에도 제가 달라진 게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죠. 난 여전히 여자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구나. 그게 실감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보고 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영숙이었어요. 핸드폰 사진으로 얼굴을 봤었거든요.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입술이 새빨갰어요. 송편 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주문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전 떨리는 손으로 송편을 담아줬어요. 영숙이 돈을 내면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김창호 씨 아내분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남편 요즘 건강하냐고 자기가 자주 본다면서요.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송편을 들고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참, 사장님도 요즘 좋은 일 있으신 것 같던데. 조심하세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나와 민수 씨를 아는 건가? 누가 봤나?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민수 씨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이상한 여자가 왔다 갔다고 남편 내연녀인 것 같다고요. 민수 씨가 내려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당분간 조심하자고 가게에서는 스킨십 절대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날부터 우린 정말 조심했습니다. 가게에서는 그냥 사장님과 이웃 상인처럼 행동했어요. 밤에만 2층에서 만났고 그것도 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저와 민수 씨가 같이 2층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가게 앞에서 민수 씨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모습, 2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그냥 같은 건물 사람이랑 인사한 거라고 헬스장이니까 운동하러 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58배 무슨 운동이냐면서요. 영숙이가 다 봤다고 했어요. 제가 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영숙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영숙? 당신 내연녀 영숙? 그 여자가 뭔데 나를 감시해? 나도 다 알아. 당신이 1년 넘게 그 여자 만난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 계속 쏟아냈습니다. 내 돈으로 밥 사주고 옷 사준 거 다 안다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진짜 그 남자랑 잤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전 대답 안 한다고 했어요. 당신한테 말할 의무 없다고요. 남편이 달려들었습니다.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말하라고, 그 새끼랑 잤냐고.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아들 민철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철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가끔 집에 오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달려왔어요. 남편이 황급히 제 팔을 놓았습니다. 민철이가 제 팔을 봤어요. 빨갛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손 댄 거예요? 민철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철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싸우냐고요.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웃었어요. 민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아빠가 엄마한테 손 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철이가 제 팔에 난 자국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번만 그런 거 아니죠? 아빠 원래 이래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민철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더 이상 참지 마요. 이혼해도 돼요. 내가 엄마 편이야. 그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인상이 험악했어요. 사장님이 김순희 씨 맞냐고 물었습니다. 전 맞다고 했어요. 그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내용 증명이었어요. 불륜 손해배상 청구서. 남편과 영숙이 공동으로 저를 고소한 거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5천만 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바람 피운 건 저 사람들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린 내용 증명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불륜 손해배상 청구 5천만 원. 바람 피운 건 저 사람들인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비죽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수 씨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전 내용 증명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먼저 바람 피운 건 저쪽인데. 그러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수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자고 했어요.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같이 해결하자고요. 그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알아봐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수원역 근처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외도한 증거가 있으면 오히려 역공이 가능하다면서요. 전 남편 핸드폰에서 캡처해둔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1년 넘게 영숙이랑 만난 기록, 돈 보내준 기록까지요. 변호사가 눈을 빛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오히려 사장님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상대방의 외도가 먼저고 기간도 길어요. 게다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폭력까지 있었잖아요. 사장님이 훨씬 유리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맞고소를 하자고요. 남편의 외도와 재산 탕진, 가정폭력을 근거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어요. 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협박하려는 거겠죠. 전 거절했어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변호사가 뭐냐고, 가정일을 왜 남한테 맡기냐고요. 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변호사 보내놓고 무슨 소리예요. 나도 이제 법대로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2층 휴게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희 씨, 힘들죠? 응.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요.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잘하고 계세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소송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다고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긴장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조정 기일날 법원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영숙이도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연녀를 데리고 법원에 오다니. 남편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고 제 옆에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양쪽 주장을 들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증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저와 민수 씨가 같이 2층으로 올라가는 사진, 어깨를 두드리는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같은 건물 상인끼리 인사하는 게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출했어요. 카톡 대화 내용, 송금 기록, 영숙이와 찍은 사진까지 1년 넘게 만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영숙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원고 측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피고 측 증거가 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본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따라왔어요. 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찍은 거야? 당신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 비밀번호 바꿀 생각을 했어야지.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가 남편 팔을 끌었어요. 가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자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자리를 뺏은 거구나. 근데 이상하게 배신감보다 해방감이 더 컸어요.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게 저런 남자였구나. 이제 놓아줘도 되겠다. 본재판은 2달 뒤에 열렸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가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 제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 내역, 그리고 제 팔에 난 멍 사진까지요. 민철이가 찍어둔 거였어요. 재판날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계속 제 불륜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약했습니다. 반면 제 증거는 명확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피고에게 70%, 위자료 3천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30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민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겼어요? 응, 이겼어요. 민수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해방감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순희 씨, 이제 자유예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버텼어요. 우린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 후 전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수원역 근처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이사를 도와줬어요. 짐을 나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커튼도 달아줬습니다. 순희 씨, 여기 살기 좋겠다. 햇살도 잘 들어오고. 응, 마음에 들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내 공간이 생겼어요. 30년 만에요.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밥 차려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떡집은 여전히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상황을 알고 계셨거든요. 사장님 잘하셨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따뜻한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민수 씨와는 예전처럼 만났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니까 점심은 같이 먹었고 저녁엔 가끔 제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각자의 공간이 있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그게 더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물었어요. 순희 씨, 우리 이대로 괜찮아요? 이대로가 뭐요? 같이 안 살아도 괜찮냐고요. 전 웃었습니다. 민수 씨, 나 58이에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순희 씨 옆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린 결혼도 안 했고 같이 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 생각하고 서로 아끼고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는 거죠.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을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린 수원 광교호수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 꽃들이 만개했죠. 호수 산책로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민수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젠 당당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어요. 물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민수 씨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58배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하고 존중도 받고 행복도 느껴요. 민수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35살까지 혼자였던 이 남자가 제게 왔어요. 몸이 특별해서 만나는 여자들마다 거부당했던 이 남자를 전 받아줬고 그렇게 우린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니까요. 그게 전부예요.